안녕하세요. 드라마 리뷰하는 카피바라 다시바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대운을 잡아라 27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노인의 집에 쌀을 가져다 주러 왔다가 무철을 발견하고 깜짝 놀란 공무원. 집으로 돌아온 노인에게 이 사람 도대체 누구냐 묻는데요. 그러자 노인은 반사작용이라며 가끔 그런다 대답하죠. 공무원은 쌀 저기 뒀다며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노인은 누워있는 무철에게 이제 그만 일어나라며 얼마나 재밌는 꿈을 꾸길래 아직도 안 깨어나냐 묻습니다. 대식인의 가족은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요. 아지는 밥이 너무 맛있다며 눈치를 봅니다. 석지는 대식과 해숙에게 밥 먹고 있다 가게에 나갈 때 같이 나가자 얘기하는데요. 그러자 대식은 들릴 때가 있다며 지금 나가지 않겠다 말하고, 해숙도 들릴 때가 있다며 그냥 가게로 바로 나가라고 네 아빠한테 전화라 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데도 서로 말을 섞지 않는 두 사람. 아지는 그대로 앞에 있는 대식에게 전하는데요. 대식은 중요한 데라며 가게에 못 간다 전화라고 받아칩니다. 해숙은 누군 안 중요하냐며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말을 하든가 라고 전하라 하는데요. 둘의 안 좋은 분위기를 눈치챈 아진과 석진은 식사를 마치고 급히 자리를 뜹니다. 이내 해숙도 방에 들어가고 그 뒤를 대식이 따라 들어갑니다. 대식은 화가 난 듯 씩씩거리며 옷과 서류 봉투를 챙겨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고, 해숙은 어이없다는 듯 누가 무서워할 줄 아냐며 광식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지금 어디냐며 나 좀 보자 얘기합니다. 광식이 오토바이를 타고 대박치킨 앞에 도착합니다. 마침 금옥이 광식을 발견하고는 일전에 했던 말 너무 고깝게 듣지 말라 얘기하는데요. 곧 해숙이 도착하고 기사님께 자기가 잘 얘기했다고 말하는 금옥에게 해숙은 묘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고는 광식에게 허서방 왔냐 말을 건네자 금옥은 깜짝 놀랍니다. 그런 금옥에게 해숙은 우리 사위라며 인사를 시키고 금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광식에게 인사합니다. 치킨집 안으로 자리를 옮긴 두 사람. 해숙은 남들 다 다니는 직장이 자네한텐 왜 그렇게 안 구해지는 거냐며 답답해 하는데요. 이에 광식은 저도 잘 모르겠다며 면접만 보면 떨어지는데 어떡하냐 말합니다. 해숙은 자네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며 취직 안 되는 건 둘째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거 아니냐, 아무 생각이 없냐 묻습니다. 광식은 그럴 리가 있냐며 사업이 하고 싶다 말하는데요. 해숙이 무슨 사업인지 묻자 떡볶이 가게라 대답하는 광식. 해숙은 떡볶이는 돈도 별로 안 들겠다며 요즘 유행하는 매운 떡볶이나 국물 떡볶이냐 묻습니다. 이에 광식은 그게 아니라 요즘은 퓨전이라며 국민간식 떡볶이와 미래 식량인 식용 곤충을 합쳐서 만들고 싶다 말하는데요. 이 말을 듣고 놀라 입을 벌린 해숙에게 아랑곳 않고 신이 나서 곤충 떡볶이에 대해 계속 얘기합니다. 해숙은 결국 이상한 사업 얘기 같은 건 하지 말고 취직이나 하라며 장사해야 하니 나가라 합니다. 그러자 광식은 장모님이 해주시는 치킨을 먹고 가려 했다며 이참에 지인이 곤충을 몇 마리 주기로 했는데 혹시 튀김기에 튀겨주실 수 있냐 묻는데요. 이 말을 듣고 해숙은 광식을 아예 가게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해숙이 대식에게 들릴 때가 있다고 말한 건 사위와 얘기를 좀 해보는 거였네요. 대식은 부모님 산소에 와 있습니다. 부모님께 술을 따라 드리며 혼잣말을 하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전 아버지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기억나세요? 저랑 어릴 때 같이 살던 동네.
다른 곳들은 다 변했는데 그 동네는 아직 그대로예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던데 아버지 어릴 때도 그 동네 사셨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이참에 한번 사보려고요. 그동안은 돈이 없어서 내 집은 꿈도 못 꿨는데 복권 당첨되고 이번에 큰돈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번에도 도와주실 거죠? 대식이 들릴 때가 있다고 했던 건 여기였네요. 그 시각 규태는 신도시 개발 계획이 있다던 땅에 와 있는데요. 가만히 땅을 보고 있자니 누군가 다가옵니다. 그리곤 못 보던 사람인데 누구냐 묻죠. 규태는 혹시 요 앞 땅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냐 되묻는데요. 그러자 왜 그러냐며 혹시 부동산 업자냐 물어봅니다. 규태는 업자가 아니라 이 땅에 관심이 있어 그런다 말하죠. 그 말을 듣고는 그쪽도 땅을 좀 가지고 있나 보네 라 말하자 규태는 땅이 아니라 건물을 갖고 있다 대답합니다. 부자시네 라는 말을 들은 규태는 그냥 중산층이라며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서우는 대체 어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기억을 더듬고 있습니다. 혼자 포장마차에서 술 마신 것까진 기억이 나는데요. 그 뒤에 있던 일들을 떠올리며 기분 좋았는데 꿈이었나? 라며 배시시 웃습니다. 집을 나서는 석진과 마주친 서우. 석진이 잘 잤냐며 속은 좀 어떻냐 묻자 그건 왜 묻냐며 우리가 지금 한가하게 안부나 주고받을 사이냐 퉁명스레 대답하죠. 나 그쪽한테 화 많이 났다고 이런 평범한 안부가 아니라 다른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합니다. 그러자 석진이 혹시 내가 미안하다 했던 거 기억 안 나냐 묻는데요. 서우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기억난다며 제대로 집 찾아온 거 보면 모르겠냐 답합니다. 석진은 다시 한번 맨정신에 사과하겠다며 태영이와의 일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하는데요. 이에 알았다며 일단 사과는 받은 걸로 하겠다 말하고 태영 선배는 언제 학교에 돌아오냐 묻자 석진은 곤란해합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아진, 곧 사장인 진태가 돌아오는데요. 아진은 일을 하다 말고 나와서 진태와 어제 찾아왔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전에 태아가 몇 번 통화하는 걸 들었는데 돈 얘기를 들었다며 혹시 사채업자가 아닐까 묻습니다. 태진은 사업하다 다 날렸다더니 사채까지 쓴 거냐며 혀를 차는데요. 이에 아진이 깜짝 놀라며 그게 무슨 말이냐 묻자 태아가 말하지 말랬는데 깜빡했다며 나한테 들은 거 절대 티내면 안 된다 말하는 진태입니다. 아진이 알겠다며 무슨 얘긴지 말해보라 하자 태하가 지인과 사업을 한다고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 썼는데 그 지인이 돈을 전부 가지고 날랐다 얘기해줍니다. 아진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며 고무장갑도 벗어던지고 당장 뛰쳐나가는데요. 그 시각 태아는 또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때마침 아진이 나와 태아 앞을 막아서는데요. 빚쟁이들이 태아를 잡자 그 손 놓으라고 소리치더니 들고 있던 빗자루를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태아에게 손끝 하나 건드리면 가만 안 둔다고 위협하는데요. 빚쟁이가 어제 식당에서 태아를 숨겨줬던 여자인 걸 알아보자 아진은 흙을 부리고 도망칩니다. 도망가던 둘은 차 옆에 자리를 잡고 얘기하는데요. 아진은 내가 당신을 왜 구해준 줄 아냐며 빚쟁이들한테 잡혀가면 내 돈은 누가 갚냐고 말하죠. 이 말을 듣고 모른 척하는 태아에게 아진은 내 돈 3천만 원 날린 거 다 안다 말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시계 얘기를 꺼내며 너야말로 콩밥 한번 먹어볼 거냐? 당장 내 돈 내놓으라 소리칩니다. 미지는 광식에게 엄마가 이 결혼 말릴 때 엄마 말을 들어야 했다며 울부짖습니다. 이 소리를 시어머니와 딸이 밖에서 듣고 있네요.
시어머니는 방으로 들어와 통장을 꺼내보며 도와줘야 하나 고민합니다. 미자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왔네요. 대식은 VIP실에서 집 경매에 쓸 돈을 찾고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다 대출 중인 미자를 발견한 대식. 서우는 엄마 방에서 경매 통보서를 발견하는데요. 마침 집에 들어온 태아에게 이를 보여주고 태아는 뒤이어 들어온 미자에게 이게 뭐냐 묻습니다. 미자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고 건물들도 전부 넘어갔다 말해줍니다. 서우는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죽어버리면 그만이냐며 아빠를 원망하는데요. 밖에서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대식이 고민하던 찰나 해숙이 나옵니다. 대식은 할 말이 있다며 말을 거는데요. 미진이를 도와줄 거냐 아니면 아진이 가게 하는 걸 도와줄 거냐 묻는 해숙에게 그런 거 아니라며 고개를 숙이는 대식. 해숙이 그럼 나도 할 말 없다며 외면하자 대식도 관두자며 집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다음날 대식은 돈을 챙겨서 경매에 참석합니다. 규태는 대운빌딩 임차인과 계약 중인데요. 임차인은 감사하다며 선물을 건넵니다. 자동차 매장 앞에서 만난 진태와 규태. 차를 한 대 사주겠다고 말하는 규태에게 진태는 중고차를 말한 거라며 손사래를 치는데요. 얼마 전 수수료를 많이 받아 괜찮다며 매장 안으로 진태를 끌고 들어가는 규태입니다. 진태는 새 차들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네요. 한편 대식은 낙찰자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대식이 낙찰자로 호명되자 아버지를 부르며 기뻐합니다. 진태는 새 차를 운전하며 감탄사를 연발하네요. 그 시각 무철은 꿈을 꾸고 있는데요. 할머니 앞에서 쓰러진 무철이 할머니 품에 안겨 미안하다 말하고 정신을 잃는데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무철에게 눈을 뜨라 말합니다. 무철이 현실에서도 눈물을 흘리며 할머니를 부르다 눈을 뜨는 장면으로 이번 화도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